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훈 인천시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 출마의 변을 비롯해서 다양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찌감치 지난해 10월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더라고요. 네네. 선언을 하셨는데 인천시 교육감에 출마하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그 인천교육은 교권이 우선 실추되고 교육 현장이 정치적인 논리가 판치고 있고 교원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력이 저하되고 인성교육이 실종되고 학생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학생교육이 포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진정한 인재 양성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사랑하고 확고한 교육 철학과 청렴한 사람, 교육 현장의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의 요구와 그들의 희망과 개선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플랜을 가지고 남은 여성을 인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교육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후보께서 인천 교육이 이제 거대한 파도의 방향을 잃은 난파선 같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교육 현장은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선생들이 교권이 무너짐으로써 학생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학생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서 학생 교육을 방치하고 포기 상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 교육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확고한 교육 철학과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 교육 현장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교육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를 개혁하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를 교훈 삼아서 미래를 개혁하는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발전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학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대응을 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는 장기간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력 저하와 내지는 학력 격차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은 많이 늘어나고 중위권 학생은 줄어든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교사들은 원격 수업에 대비해서 교수 학습 방법 및 지도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연수함에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약계층은 학업 성취도가 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인터넷 비용을 갖다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원격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책으로서는 학교에서 대면 수업하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교원과 학생들에게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상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의 넓은 대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원거리 벽지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를 오게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데 대면 수업과 같이 질 높은 수업을 진행시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원격 수업에 대비해서 차라리 외국과 같이 인터넷 디지털 방송을 이용하는 교육도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대면 수업과 같이 밀도 있는 수업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원격 수업, 비대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중요한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교육 현장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신설 또 학교 이전, 통폐합, 그러니까 원도심과 신도시가 고루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학생 수가 한 곳은 너무 많고 또 한 곳은 너무 적고 이래서 네. 이제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학교 통폐합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천은 특히 청라지구와 송도지구가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통폐합에 있어서 재배치가 불가하다면은 첫째로 구성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생 원리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구도심의 학교가 이전되면 그곳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복지, 문화공간이나 공원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구도심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 학력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신도시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학교 통폐합 기준과 투자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사전에 투자 심사 기준을 잘 알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청은 교육부와 인천시와 협치를 통해서 적기에 학교 이전 및 신설을 추진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해서 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신도시 학교 설립 같은 경우는 이제 중투의 기준 문제가 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도 좀 쟁점 사안인 것 같고. 자, 이번에 또 하나의 쟁점 사항은 바로 교장 공모제 사안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현행 교장 공모제 문제점 그리고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요, 그 교장 되려면 25년 동안 교육 경력을 가져야 되고 또 금평 연구 점수 또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교감이 돼서 교감을 4, 5년 한 후에 교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육 경력 15년 된 사람을 교장 공모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되면 교장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은 지금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교사 경력 15년 된 사람이 벼랑간에 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교육 현장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장 초빙 제도에서 정교조 교육감님 밑에서 초빙 교장조대의 70%가 정교조 출신 교사로 채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드 인사라고 말할 수 있고 편가르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시험 문제 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장 초빙제는 대부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굳이 꼭 필요하다면은 교육 직원, 일반 행정직에게도 그들이 교사들보다 2년 정도 정년을 빨리 합니다. 그분들이 평생 교육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경험한 교육관과 철학을 갖다가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초빙 교장들을 과감하게 개방해서 그들의 역량과 경험을 갖다가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이제 초빙형과 내부형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시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좀 거의 한 50% 이상 축소된 개념으로 지금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인천시 교육감 선거 승패는 이제 단일화에 있다. 이런 관측은 뭐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진영 살펴보면 재선 도전을 공론화한 현 도성은 교육감 단일 출마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고, 자, 보수 쪽을 보게 되면 박승란, 최계훈 그리고 이대영 후보가 바로 어제 그 단일화 합의를 이제 방식을 정했는데 후보께서는 이제 여기 참여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참여를 안 한 것보다는 저는 네. 보수 단일화를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인천 시민이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의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방법상에 있어서 교육감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다른 선거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깨끗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육감 선거라는데 많은 돈을 쓰고 조직이 방대하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사와 교수를 하신 분들이 그런 돈과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룰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들의 교육관과 철학 내지는 경력을 갖다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도 단일화를 위해서 열심히 협조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가지고 일단 있습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 네, 그렇습니다. 되겠고요. 단일화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간략하게 인천 시민들에게 마지막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은 유아,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직책입니다.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다져온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교육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교육감이 제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수십 명의 교육감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각 분야의 전문 담당자에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토의를 한 다음에 담당자가 소신껏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권을 주고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줄 것입니다. 사업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는 함께 책임을 지고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탁상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그러한 리더가 될 것을 약속드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감은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리더, 즉 머슴형 리더가 진정한 교육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허운 인천시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